보겠습니다. 네, 청소년의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총 4가지 측면을 살펴볼 건데, 네, 신체적인 특징, 그 다음에 인지적인 특성, 정서적인 특징, 사회적인 특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첫 번째 신체적 특징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기 하면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청소년기를 거쳐서 네, 지금의 모습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나 네, 이렇게 만났을 때 청소년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어때요? 그쵸? 초등학교에서 남자친구들 특히 중학교로 넘어오면서 신체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네, 뭐 키나 체중, 근육량 이런 것들이 자라나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자친구들 역시도 네, 그 초등학교 때는 정말 아이의 모습에서 네,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여성성을 띠는 모습을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신체적으로 성숙해서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이제 시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인 이 신체의 발달 특성이 맞게끔 잘 따라오면 되는데, 또래에 비해서 너무 빨리, 네, 이런 성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조숙증, 그래서 되게 빨리 이제 신체적인 특징이 나타나거나,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은 남성으로서, 그 다음에 또는 반대로, 자,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신체적인 성숙, 여성적인 모습, 남성적인 모습으로 이 2차 성징에 따라서 성숙해서 나가는데 자기는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둘 다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또래 관계, 사회성에까지 문제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청소년기 애들이 신체적인 특징이 잘 나이에 맞게끔 성숙해서 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선의 발달로 인해서 2차 성징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들은 좀 더 남성다운 모습, 여자친구들은 좀 더 남성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네, 모습만 보더라도 남녀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기의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인 성숙에서 볼 수 있는 현저한 이런 변화는 이 아이들이 가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도나 아이들이 이제 스트레스 또는 이런 정신, 긍정적인 뭐 이런 여성성, 이제 긍정적인 남성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대로 네, 우리 아이들이 성적인 성숙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거는요. 네, 힐가드라는 학자가 말했는데 청소년기 신체적 특징을 네 4단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사춘기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사춘기 단계. 이때 연령은요, 주로 남자친구들은요, 12에서 14세. 여자친구들이 조금 더 몇 년 정도 좀 빠르죠. 네, 그래서 여자친구들은 10에서 12세 정도 되는 시기를 이 힐가드라는 학자는 전 사춘기 단계라고 정의를 하면서 네, 3분의 2 정도가 신체적인 이제 비대 현상을 겪게 되는 시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뭐 키나 몸무게가 막 자라는 시기. 자, 이 단계를 거치면요. 다음 단계로는요. 네. 사춘기인데 이제 후 사춘기 단계에 접어듭니다. 연령을 보시면요. 남자는 14에서 19세, 여자친구들은요. 12에서 18세 정도 되는 시기고요. 자, 이 후 사춘기 단계에서의 가장 뚜렷한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시기예요. 어떤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뭐 3개월에도 몇 센치가 컸어요. 6개월에서 뭐 한 5cm, 10cm 정도가 컸어요. 라는 얘기들을 흔히 주변에서 듣게 되는 시기가 바로 후 사춘기 단계입니다. 특히 특징이 신장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체중이 네, 증가한다든지 또는 이제 선기관과 관련된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숙하게 되는 시기. 자, 특징적인 거 보면요. 남자친구들은요.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네, 표시가 나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변성기
그 다음에 이제 치모의 출현, 그 다음에 음경의 변화 등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제 여성적인 몸매로 유방이라든지 엉덩이, 이제 아랫배가 좀 커지고, 네, 성기 내부의 변화라든지, 특히나 가장 큰 특징이 초경을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소년들이, 그러니까 여자친구들이 소년들보다는 좀 더 한 1, 2년 빠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후사춘기 단계에서 보면요. 오늘날 사회 환경이라든지 또는 영양 상태, 그 다음에 가정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이 후사춘기 단계가 연령이 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지나면요. 사춘기 이제 후기 단계입니다. 이때는 남자친구들은요. 19세에서 23세, 여자친구들은 18에서 21세 정도의 단계인데, 여러분이 이 단계에 속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신체적으로 이미 성숙이 다 됐기 때문에 완성을 한 단계로서 네, 사춘기의 성장이 끝나는 시기를 우리는 사춘기 후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단계가 지면요. 자, 마지막 이제 청소년기 단계 가장 마지막 단계로서 후기 청소년기 단계입니다. 이때는 남자친구들은요, 23살에서 25, 여자친구들은요, 21세에서 23세의 성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남자는 수염이 나고 가슴 허벅지에 털이 날 때까지 성숙이 지속되는 특징이 있고요. 자, 전체적인 이런 신체의 발달은 주로 키, 체중, 그 다음에 이제, 네, 이게, 흉의의 이런 측정을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12세부터 14세까지는 여자가 좀 더 이렇게 급성장하는 곡선을 보인다 그러면, 15세 이후부터는요, 남자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급성장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의 특징은 정서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청소년기는 어때요? 아이들의 정서가. 네, 잘 울기도 하고 감정을 막 격하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 뭐 영화나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의 청소년들을 봤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겪어 오셨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굉장히 과다한 가업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 특징 중에서 네, 단계별 정서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기 초기입니다. 여러분들 청소년기 초기에는 이제 갓 중학생이 된 아이들의 모습을 네, 상상하시면 될 것이고요. 성적 충동을 굉장히 강하게 경험한다. 그 다음에 성에 대한 높은 호기심과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성 교제가 네,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든지 이랬었을 때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고 네, 어떤 경우에는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동시에 수치심을 느끼고 이성에게 크게 반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허세적인 반항을 하는 이런 이중적인 정서 표출을 또 하기도 하고요. 정서는 어때요? 좀 일관성이 없고 하루에도 12번 변한다고 그러죠. 불안정하며 정서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반항 시작됐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런 공상 속에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한다. 자, 이때 청소년기에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는 자기 중심성이 또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이런 세상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뭔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여러 학자들이 청소년기 초기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청소년기 중기인데요. 중기는 초기보다 좀 더 강렬한 정서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요, 우리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억압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요. 이런 억압하는 과정에서 자기 혐오나 또는 열등감, 그래서 굉장히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이런 열등감이나 그래서 신체적인 발달에서 따라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학업 성취에서 뭔가 부진했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자기 혐오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침울하거나 이런 정서의 불안정성이 어떻게 보면 체해 구조의 단계가 청소년 중기이고요.
다음에 자의식이 높아지면서 독선적이고 우월을 과시하기도 하죠. 그다음 현실을 부정하고요. 혐오하는 경향은 또 강하게 메시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부모들과의 트러블이라든지 또는 선생님에게 반항한다든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든지 그래서 요 시기에 청소년들이 가출 뭐 이런 반항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 특히나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은요, 기성세대나 사회 구조, 이런 사회의 이런 도덕, 법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반항을 해서 의혹을 품고 자기 나름의 이런 독특한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청소년의 후기의 특징은요. 후기의 아이들의 정서적인 특징은요. 사회적으로 좀 안정된 방향으로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서 중기에 급격했다면 후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단계. 자, 주관과 객관적인 거,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사회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과의 이제 어느 정도의 절충점,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자신과 사회에서 바라는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타협점? 네, 그래서 중간 정도, 나는 이런 거 추구하지만 현재 내 상황은 그렇지 않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과 이상과의 어느 정도 조화를 깨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절충을 하는 단계이고요. 자, 드디어 이제 완성된 조금 자아의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성을 향한 마음과 연애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인간관계나 이런 이성관계가 좀 더 풍부하고 윤택한 정서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이런 정서적인 이제 형태를 조금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제 앞에서 단계별로 배우셨는데, 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분노, 그쵸. 그 다음에, 질투. 그 다음에 이제 극심하게 이제 우울, 뭐, 불안과 함께 오면서 공포를 같이 느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기쁨과 애정도 이제 극도로 합니다. 그래서 뭐 이때 첫사랑, 짝사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다음 호기심도 굉장히 풍부한 이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늘 이제 특히나 진로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불안, 고민이 늘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정서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 게 청소년 시기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청소년기 특징 중에서 인지적인 특징입니다. 자, 청소년들은 아동이나 성인기 가는 또 다른 독특한 인지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추상적인 개념을 다룰 수 있습니다. 아동기 때는 구체적인 이런 개념, 이 구체적 조작기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이때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읽었던 소설이 성인기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은 이때 약간 공상, 추상적인 개념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좀 풍부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요. 현실보다는 조금 가능성의 세계를 중시합니다. 이상을 추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조합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상위인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아는 거, 전두엽이 많이 발달하면서 상위인지가 발달하기 때문에 자기 성찰에 대해서도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정체감 획득이 이 시기부터는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적인 특징으로는 정보 처리 능력이 당연히 아동기보다는 훨씬 더 발달하게 되고 정보를 처리하는 양, 속도,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하면 더 빨리 학습할 수 있어, 더 빨리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방법 또한 아동기에 비해서 우수한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인 특징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기에 많은 학업량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대부분 이런 인지적인 특징 때문에 이때 거의 인생에서의 절반 이상의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이 기억 용량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특히나 12세경에는 여러분들 수준, 성인 수준에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영어 단어를 이제 학습한다든지 한꺼번에 많은 양의 그 학습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인지적인 특징으로는요, 자신과 타인의 역할이나 관계를 추론할 수 있고요.
자,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왜 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지?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또한 이 청소년기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타인의 역할, 관계, 감정, 의도 등을 잘 추론할 수 있고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청소년기에는 발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생각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아동기 때보다는. 그 다음에 대인관계와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나 폭도 넓어지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의 인지적인 특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은 청소년기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제2차 아동기 때, 그죠, 유아기 때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한번 보이죠. 자, 두 번째 인간이 살면서 한 번 더 네,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이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자아중심성은요, 가상청중과 개인적인 우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자, 가상청중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과장된 자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타인의 뭔가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자면은 그냥 어떤 남자애가 나를 쳐다봤는데 과도하게 이제 나한테 이제 자의식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한 번만 쳐다봤는데도 나한테 관심이 있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자의식이 청소년기에는 자아중심적인 특징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적인 우화는요. 청소년이 자신을 대단한 특별한 존재로 지각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어떻게 될 것이야 라고 해서 굉장히 나를 그 신격화, 우화한다라든지 나에게는 그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인적인 우화가 바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자기중심적인 특징의 또 두 번째 관점입니다. 자,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보실까요? 청소년들은 이제 성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성관계를 할 때 자신들에게는 임신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에서 자신을 제외시키는 행위나 또는 남자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이런 사고에 대한 사망, 약물 중독 등에 대해서 개인적인 우화를 가지고 이렇게 좀 영웅시한다라든지 이런 측면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청소년기의 이런 도덕적 사고와 행동은요, 아동기와는 당연히 질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청소년기는 이미 인지적으로 상당히 성숙을 했고 사회 환경적인 역할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이런 도덕성 특징을 콜버그라는 학자가 도덕성 퇴행 문제와 도덕적 상대주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도덕적인 퇴행은 청소년기의 이제 최고 가업인 자아 정체감의 혼미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규범과 법률을 절대적 도덕률로 받아들이고 이를 준수하는 단계에서 사회적인 구속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규범을 배척하는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덕과 법은 또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소년기에는 도덕적인 이런 퇴행, 그래서 절대적인 도덕률로 법률이나 규범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육에서는 규범 자체를 배척하는 거, 그래서 반항한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도덕적인 상대주의는요, 모든 사람들이 준수해야 될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도덕률을 부정합니다. 그 다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절하고 맞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도덕을 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이해 능력이 청소년기에는 상당히 발달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는요, 이런 인지적인 성숙이 밑바탕 되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나타나는데요. 청소년 초기에 이런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후기로 갈수록 후기 청소년들에게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애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타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타성은 특히나 또래의 관계보다도 이성 관계에서 많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동성 친구와 이성 친구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배신하고 여자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러한 특징이 이 시기에 보이는 자연스러운 청소년들의 행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청소년기의 특징의 사회적인 측면, 사회성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의 이런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에 따른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굉장히 중시하고요. 나름대로 이 책무를, 자신이 가진 이런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 청소년기의 친구 간의 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 영화가 나올 정도로, 이런 그 친구 간의 우정을 지키려는 강한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메시지보다는 친구의 이런 조언을 따른다라고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고요. 부모에게 의존하고 영향을 받는 패턴에서 이제 벗어나서 요거는 이제 아동기까지죠. 독립과 자립에 대한 욕구를 느끼면서 플러스 동년배라든지 이런 또래 집단에 대해서 강한 심리적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집단화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유행하는 물건을 반드시 나도 사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또래의 이런 응집력, 이런 또래 집단에 강한 심리적 영향을 받습니다. 자, 또래 집단에 대한 동조성으로 이어져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같이 똑같이 따라 산다라든지 유행어를 같이 이제 공유해서 쓴다라든지 이런 청소년기에 친구에게 의존하고 친구의 이런 언행에 동조하는 경향이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자, 특히나 이런 동조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요, 원하지 않아도 이런 동조의 압력으로, 이제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과 집단의 이런 일치도가 상당히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의 이런 집단 규범에 동조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이런 생각에 대한 확신의 결여뿐만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엄마 나도 갈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집단과 자신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런 집단에서의 뭔가 다른 거, 나만 이렇게 이제 따로 되어 있는 게 싫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이 집단 속에 내가 소속감, 함께하는 이런 관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런 동조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모호한 관계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집단의 이런 수용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친구들이 행동하는 패턴, 이 행동 양식과 일치하고 조금 더 맞춰서 조화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이런 친교입니다. 그래서 친구 없이는 못 살아가 나올 정도고요. 밤늦게까지 이제 우정 때문에 카톡을 하고 편지를 쓰고 같이 함께 공유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나눈다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이런 본능의 하나로 친구와 어울리게 되고요. 점차 사회생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본능과 취미를 기초로 해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랑 취미를 공유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그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집착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또래의 친밀감을 더욱더 형성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소년기는요, 대중음악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를 친구들과 함께, 행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는 어른이 아닌 또래들과의 이런 관계된 다양한 역할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해주는 게 이제 좋을 것이고요. 청소년 잡지라든지 청소년 대중음악, 이제 얘네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을 이제 즐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매스미디어는 청소년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안건을 제시해 줌으로써 네, 청소년들이 사고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런 미디어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결국에서는 이 대중문화는 청소년들의 태도나 정서를 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들의 이런 정서가 표출될 수 있는 표현적인 영역을 제공해 주는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청소년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발달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2강 잘 들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2주차 댓글 확인 과제랑 다음 주에 실시할 줌 수업에서의 토론 문제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의 댓글 확인 과제는요,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인상에 남는 청소년의 특징에 대해서 네, 댓글을 다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줌 실시간 토론 수업은요, 줌으로 실시를 할 거고요. 청소년들의 우리가 정서적인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청소년들이 분노, 질투, 공포, 기쁨과 애정, 호기심, 불안과 고민을 정서적인 특징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봤던 사례도 좋고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왜 청소년기에 특별히 이러한 6가지 정서적인 특징이 이제 가장 잘 드러나는가 이런 특징은 왜 보이는지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